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검찰총장으로 계시는 윤석열 총장, 스님이 애초에 그 유튜브 시작할 때 한 1년 전에 지금 이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도 지금 법무부 추미애 장관하고 지금 이런저런 정말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참 너무 좀 식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두 사람이 왜 두 사람이 저런 관계가 되고 또 앞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번에 뭐 대권 선호도에서 뭐 1위를 했다. 대권 선호도 1위를 했다. 과연 그게 맞냐? 거품이냐? 신드롬이냐? 뭐 윤석열 총장의 신드롬이다. 뭐 아니면 뭐 거품이지 않냐? 일시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참 궁금하다. 그래서 오늘 또 윤 총장에 대한 영상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네, 한번 잘 보시게요. 자, 우리 윤 총장님은 60년생 양력으로 12월 18일. 술씨는 스님이 정한 시입니다. 술씨는. 술씨로 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보니까 술씨가 맞나 봐요. 스님은 술씨 정도 돼야 되지 않냐라고 애초에 1년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요즘 보니까 술씨로 올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우선 이 윤 총장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 경자생입니다. 쥐띠. 경자년 무자월의 경진일주의 병술신입니다. 원래 이 사주는 금수상관입니다. 경금일주가 무군태세하다. 뿌리가 없다. 금이 무리고 흙이고. 그런데 상관이 너무 강하다. 자월에, 자수에, 자진합수에 바람이 됐다. 자진합수. 물이 엄청나게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날 정도로. 자, 그럼 원래 이 기본 사주는 상관이니까 진상관 용인격. 크게 흐르는 물을, 범람하는 물을 흙으로 막아야 되는 사주가 기본 사주입니다. 기본 진상관 용인격 인수로 토로 용신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물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무토로 토생금 금생수 설재설 무력하고 무토는 무력합니다. 그 다음에 진토는 자진합수 수다토류. 결국은 술토 한 점으로 물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부족이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불이 없었으면 병술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종합격이 되겠죠. 물을 따라가는 종합격. 그래서 금수 모군이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술시가 되다 보니까 진상관 용 인수로 용신을 술토로 그 거대한 물을 막을 수가 없으니 결국은 또 계절이 음력으로 11월달 동짓달입니다. 엄청나게 추울 때. 전번에 이낙연 대표의 당대표의 사주를 분석할 때 겨울철의 금은 정말 찬 금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금은 달궈야 한다. 그래서 불을 필요한 불이 용신이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 일이 기격.
네, 시상, 일이, 기격. 참 좋네요. 평관입니다. 평관이면 주로 카리스마가 있고, 물론 경진 일주에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평관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또 자수가 장성살이라고 했습니다. 인수도 상당히 물만 못 막을 뿐이지 거대한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수도 상당히 강합니다. 거대한 물만 못 막을 뿐이지 인수도 상당히 강하다. 그 인수가 뭐죠? 인수가 강한 분들은 대개 정치나 언론이나 또 교수나 선생이나 뭐 이런 직업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금수상관의 희경관, 그러니까 진상관 용인격이 안 되니까, 술토한정으로 물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금수상관의 병화. 저희는 겨울철에 저는 달궈야 한다. 네, 그래서 달굼용신입니다. 진상관 용, 인수용신 불가하기 때문에, 예, 무력에서. 그러면 금수상관의 희 경관이다. 불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주는 불의 운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용신은 불로 잡고, 불을 도와주는 나무는 좋고, 미토와 술토는 불도 미중정화, 술중정화가 있기 때문에 불도 강해지면서 물도 막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병이니까, 찬 물이 병이니까, 이 사주는 억부법, 예를 들어서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도와주고 이런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의 근본은 조우용신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조우로 보면 됩니다. 금수상관의 이 경관은 조우다. 조우용신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 프로필을 보니까 충암고등학교 나오셔갖고 서울대 법대 또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나와서 32살 때 32살 때 고시 패스를 했습니다. 32살 때 그럼 그때가 91년입니다. 91년인데 이따 이제 그것도 한번 해보게요. 자, 공부가 어떻게 됐을까? 기토는 공부를 잘했다고 봅니다. 또 가정 환경도 좋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7살, 7, 8, 9, 10, 11살 때까지는 그런데 12살, 13살에 금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좀 불편한 운이고, 축중 기토운은 물도 막지만은 불도 끄기 때문에 이유는 그냥 보통으로 봅니다. 자, 경금이 들어왔습니다. 16세 생일 지나고 경금이 들어왔는데, 경금운은 보통운으로 봅니다. 보통운이다. 좋은 운까지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이거 보통운인데 서울대를 갔을까요, 스님? 네?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님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이 74년도 15살 때 중학교 2학년입니다. 74년도 15세 때에 중2 때부터 어떤 운이 들어왔냐?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까지 들어왔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운은 경금 보통운이요. 1년운이 여기까지 중2, 중3, 고1, 고2, 고3 여기가 고3입니다. 고3 때까지 1년운이 잘 들어왔더라고요. 공부도 꽤 잘했다고 봅니다. 뭐 수석까지는 아니겠지만 공부도 꽤 잘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15부터 지금 16, 17, 18, 19살에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합격을 해갖고 이분이 91학번이다. 91학번이다.
91학번. 자, 91학번, 이때가 79년도입니다. 이때가 79년도. 자, 79년도인데, 80년도, 자, 이거 좀 우선 놔두고요. 80년도부터 경신, 신유, 임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기미운에서 기미의 7구학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런데 여기 보시게요. 지금 16이면 17, 18, 19, 20, 21살 때까지가 경금이 갑니다. 21살. 21살 생일을 지나고 나서 인목대운이 들어옵니다. 인목대운을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무토에, 병화에, 간목에 5년을 다 써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자, 이 운에 사실은 지금 17, 18, 19, 20, 21나. 그러니까 20살 때 대학 1학년, 21에 2학년. 그 다음에 21 넘고 나서 인목이 들어오는데 이 인목 때문에 사실은 인술 화국의 목표가 터졌으니까 결국은 사실 패스를 해야 맞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왜 이 운에 사실 패스를 못했을까? 선생님도 상당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학년 되고 2학년 때 벌써 80년 경신년 이때가 이제 전두환 정권 광주 5.18 그때 학생들이 상당히 순환을 겪었던 때 경신신유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금수운이라 대운은 좋은 게 들어왔는데 금수운이 1년에서 많이 장애를 가졌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술토운에 대학교 4학년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술토운에 사실 일자를 패스를 했더만요. 네. 1차 패스하고 이제 2차 남았는데 2차가 뭡니까 지금? 임술, 개해, 갑자, 을추 라고 안 맞아. 그래서 결국은 하지를 못하고 이 운에 이제 패스를 못하고 드디어 26이 지나고 나니까 신금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신금대운에는 병화가 용신돼 병신합수국화. 아이고 이 5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깨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대운에서 넘어지면 사실 패스는 안 됩니다. 일단은 대운은 좋은 대운이 청강이든 지지든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6세니까 27, 28, 29, 30, 31살 생일 때까지는, 생일이 언제입니까? 31살 12월 18일 생일 때까지는 거의 사실 패스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31살 돼가지고 하반기에 31살 하반기가 이때가 90년도입니다. 90년도면 90년도에 31세 이때가 경원입니다. 경원. 그 다음에 신민요. 아, 참 재밌네요. 야, 90년도에 여기서는 1살이에요. 여기서는 2살이에요. 아, 재밌네요. 자, 이분이 지금 31살 때 패스를 했다. 그런데 31살 생일이 넘어야 된다. 31살 12월 18일이 넘어야 된다. 이 오화운입니다. 오화. 대운은 어떻습니까? 대운은 지금
27, 28, 29, 30, 31살, 31세 생일까지입니다. 생일까지는 신금이 작용을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1살 가을에 생일을 지나고 묘목으로 왔습니다. 묘목, 31살 생일 지나고 나서 묘목 대운에 대운 1년 운이 5화. 아, 정말 좋네요. 그러면 31살 양력으로 12월 넘어서 32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90년도 91년도 2월 4일 양력으로 2월 4일 날까지가 5화가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화에 31살 생일 지나고 1차가 되고 또 32살 미터에 2차가 돼서 32살에 사법고시 배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검사직을 충실히 그런데 충실히도 사실은 이운에 이제 되고 묘목 대운에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됐는데 36세부터 임수가 들어왔어요. 이거 별로 재미없는 운이에요. 진토는 을목, 을개목 개수는 안 좋고 진토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개수도 안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좋은 운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사주는 용신이 병하고 또 지금 서울대를 가서 사시 베스까지 뭐예요? 구수 결국은 이때부터 그 24살 졸업을 당시부터 4학년 때부터 사시 이제 정식으로 사법고시 시험을 보는 걸 기준으로 해보면 구수라고 하면 32살이면 참 장구한 세월이죠. 그래도 정말로 끈기 있게 뭐 어떻게 말은 못할 거예요. 매년 시험 봐서 떨어지고 이 구수라는 것은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감내하기가 좀 힘들 정도의 세월입니다. 그래도 뭔가는 나는 해야겠다라는 정말로 그 강인한 어떤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묘목 대운에 좋은 운에 노력과 운이 마주쳤을 때 31, 32 검사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 중앙지검을 거쳐서 지검을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중앙지검장으로 온 것도 상당히 중앙지검장으로 온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운에 왔더라고요. 중앙지검을 하면 2017년도 5월 19일이에요. 요 중앙지검장은 지검장. 또 이때를 보니까 정화에 2017년도 정유년 정화에 다룬이 을사월에 또 일기 병화예요. 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지검장 됐다가 2019년도 작년 6월 17일 날 드디어 검찰총장으로 내정이 돼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분은 불이 용신이요 남과 이신이고 미술토는 너무 좋고 무기토도 좋고 약이고 결국은 지금 61세 금년에 생일까지가 간목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금 현재 음력 9월이 병술월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이제 10월
이제 초하루가 됩니다. 음력으로. 자, 여기까지, 대개 여기까지, 음력 10월 20일 정도, 10월 한 20일까지는 또 대운에서 간목이 들어와서 일령은 병장형이니까 자수가 흐르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 맞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은 금년 일령운에서 오는 운 때문에 그런 거고, 다운이라도 병술이 뜨니까, 병술, 용신에 병술이 뜨니까, 지금 선호도, 대권주자 선호도가 1위까지 올라가더라. 자, 이거 거품일까요? 거품은 아닙니다. 운에서 그럴 수 있는 운이다라고 스님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이 이제 언제까지? 음력으로 10월 20일까지 가요. 양력으로 12월 달까지 갑니다. 해중 임수가 들어오면, 해중 임수가 대개 양력으로 12월 한 3일 이후부터 들어올 거네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약간 좀 신경 쓸 일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61세 12월 18일, 양력으로 12월 18일 지나고 나면 간목이 5화로 내려옵니다. 5화로 내려온다. 간목이 5화로 내려올 때의 운을 보면 간목이 5화로 내려왔어요. 자, 5화는 병기정이 있습니다. 병화가 녹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이 운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는 생일 지나고 운이 더 좋아요. 이분으로 볼 때. 그러면 사실은 1년 운에서 약간 장애는 따르지만은 아무리 지금 누가 뭐라고 하고 그냥 여기서 저기서 자꾸 내려와라 하는데 이분 운으로 볼 때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운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운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대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운 갖고도 가요. 왜? 조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대권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음력 9월달 지금 대권주자 선호도 1위가 뭐 20 몇 프로인가요?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가상으로, 거품으로 그냥 뭐 누가 안 되니까 어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 운으로 볼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운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자, 금년이 경자년 자가 내년이 신축년입니다. 왜 후년이 이민년이에요? 여기서 선거를 해요. 전부 다 금수, 신축, 임수까지 1년 후는 사실은 나한테 그렇게 썩 반갑지 않은 운들이 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나름 결정을 해야 될까? 자, 스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순리를 역행을 하면 안 됩니다. 순리를 벗어나면 틀림없이 재앙이 따른다. 그래서 대권까지 갈 수 있는 운은 맞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감히 이분한테 조금 조언을 한다면 순리대로 가자. 순리대로 간 게 좋다. 뭐가 바빠서입니다. 왜? 지금은 검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정말 죄인들 잡아다가 다스리는 쪽으로 지금 공부가 돼 있었고 수년간을 이제는 정말 정치를 하고 할 수도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기왕에 정치로 간다고 했을 때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을 그대로 내년에 7월달까지 임기까지 가자 그 말이요. 순리대로 가자. 지금 있는 이 업무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고 우면하지 말고 그냥 내 일을 충실히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기서 아무리 이 사람을 두들고 정말로 내리려고 해도 이 사람 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 저기서 막 와서 내려와 해도
이 운으로 볼 때는, 아,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어? 그럴 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이번에 그 유총장 그 사주를 분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겨울철에 보리를 좀 봐봐라. 보리는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 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는 밟아주면 더 잘 자란다고요. 튼튼하게 자라고. 지금 계속, 응? 위에 있는, 응? 한 단계, 뭐, 응? 법무부에서 자꾸 지금 이 양반을 갖고 흔들고 있으니까, 정말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꼭 보리 생각이 나더라고. 밟아봐라. 밟으면 더 큰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차라리 이분은 그대로 그 인체로 놔두면 어떨까? 그 인체로 그냥 지금 현재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업무만 잘 수행을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매스컴이고 여기서 자꾸 이분에 대해서 하니까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응?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성이 있어요. 어떤 근성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봤어요. 측은지심. 너무 주위에서 이분 한 사람을 두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보면 그럴 거예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참 짠하다, 짠해. 막말로 짠하다. 그러면 측은지심 다음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응? 온정지심이 생깁니다. 어? 아, 그 너무한다. 그 좀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이제 정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참 안 됐다. 두 번째는 그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 이렇게 온정지심으로 간다고요. 응? 나중에는 뭘로 간 줄 알아요? 사랑지심으로 가요. 응? 그 사람을 껴안게끔 돼갖고 있다고요. 또 이게 민심이란 게 그래요. 아, 우리 국민들 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정말로 그냥 응? 정말로 참 뭐 다 죽어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가서 어쩌냐 상태 보고 응? 얼른 빨리 병원 옮기고 이러한 정말로 따끈따끈한 어떤 그런 국민성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너무 주위에서 이분 한 사람을 놔두고 자꾸 그냥 이렇다 저렇다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 속에는 참 안 됐다. 응?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이분한테 내가 이제 조언을 하고 싶은 순리대로 가자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막말로 지금 이 운을 가지고 내년 내후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날까지 또 내년에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그 7월 달까지 참 지금 현재 직무를 잘 수행을 하고 이제 그만둬야 하니까 그만두고 나서 바로 정치로 뛰어든다? 지금 그거 조금 무리수입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당신 한번 밀어줄게. 한번 해봐. 진짜 한번 해봐라 라고 국민의 부름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본인이 그래 다들 내가 나오면 어떻게 또 나오면 찍어줄게 해서 만약에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힘들 수 있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님은 순리대로 그러면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로 갈 수 있으니까 정치로 가세요. 가면 지금 2020년 금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 총선이 있어요. 스님이 보건대는 만약에 이분이 내년에 검찰총장 직을 그만두고 이제 임기가 돼서 그만두고 옷을 벗고 정치로 뛰어든다고 하면 2024년도에 국회의원 당선은 바다는 밥상이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될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정치도 좀 배우고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도 좀 배우고 그러다가 이분은 바쁠 거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지금 강목대원 갔습니다. 이제 금년 12월 18일 가면 오화 들어옵니다. 을목 들어옵니다. 미토 들어옵니다. 병화까지 들어옵니다. 앞으로 20년이 짱짱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래도 막
급하게 여기서 저기서 뭐 나가라 당신밖에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할 사람 당신밖에 없다 이러더라도 본인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아니다 힘을 키우세요. 스님 볼 때는 힘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순리대로 가다 보면 어느 땐가는 국민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다. 지금은 당장에 그냥 딱 달라들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정말 국민들이 다 힘들어서 하는데 그냥 TV만 틀면 자꾸 그냥 무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윤석열 검찰총장 이것으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제발 그냥 자기들 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스님 볼 때는 그래도 놔두면 그냥 하는 대로 놔두고 또 어떤 이슈가 있으면 또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대로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너무 두 사람들이 지금 매스컴을 많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보는 우리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19도 벗어나고 좀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나라 경제도 좀 잘 됐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님도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영상은 이걸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